1996년 11번째 생애 역시 여느 때처럼 죽어가며 모르핀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새파란 교복에 펠트 교모를 쓴 7살짜리 그 애는 맥박을 짚어보더니 말했다. 전 시간을 거슬러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요. 세계가 끝나고 있고 우리는 종말을 막을 수 없어요. 세계의 종말이 더 빨라지고 있답니다. 그것이 끝의 시작이었다. 내 이름은 해리 오거스트. 아버지는 로리 에드먼드 헐른. 3번째 삶을 살기 전까지 난 이 사실을 몰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강간했는지 여부조차 모른다. 어머니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프랑스 전장으로 떠난 뒤였다. 1918년 새해 전야 기차에 오른 어머니는 진통 끝에 화장실에서 나를 낳다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소지품에서 헐른가의 연락처가 발견되자 고모 알렉산드리아는 헐른가 출신의 사생아라는 세간의 의혹을 지우고자 가문의 영지 관리인 패트릭과 해리것 오거스트 부부에게 제안했다. 아이를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워준다면 양육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해리 오거스트로 자라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에 자원 입대했다. 그리고 첫 생애에서 3사람을 죽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헐른가로 돌아가 패트릭의 자리를 이어받아 영지를 관리했다. 그렇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해에 나는 혼자 죽었다.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패트릭과 해리것 오거스트의 아들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나는 다시 태어났다. 기차역 여자 화장실에서. 성인의 의식을 간직한 채 아이의 몸으로 돌아간 것이다. 혼란으로 시작된 감정은 절망이 되어 절규했다. 결국 7살에 정신병원에 입원되었고 6달 만에 3층 창밖으로 몸을 던지는 데 성공했다. 3번째 생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내 존재의 해답을 찾던 나는 허무야말로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채 죽었다. 그래서 4번째 삶에서는 신보다 과학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제니를 만났다. 그녀는 병동 최초의 여성 외과 의사였다. 어느 날 밤 나는 제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말았다. 이건 내 4번째 삶이야. 여러 번 태어나고 죽었지만 매번 같은 삶을 살아. 몇 주 후에 미국에서 스캔들이 일어나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될 거야. 3주 후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자 제니가 물었다. 어떻게 미리 알았어? 말했잖아. 4번째 사는 삶이라고. 그날 밤 제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경찰에 신고돼 정신병원으로 송치되었다. 저는 프랭클린 피어슨입니다. 박사님께서는 미래를 아신다고요? 프랭클린 피어슨이라는 남자가 내 4번째 생애에서 정신병원에 감금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를 병원에서 빼내는 대신 호텔에 감금시켜 항정신병 약을 끊게 했다. 저는 박사님처럼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건 정신병 증상의 발현이었습니다. 크로노스 클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뭐죠? 신화죠.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죽지 않고 같은 삶을 무한히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고 죽고 또다시 산다는 겁니다. 나는 크로노스 클럽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내기 위해 피어슨에게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알려주기로 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를 비롯해 몇 가지 역사의 핵심적인 사건을 얘기해주자 내가 자신의 야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얘기를 지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박사님은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놀라운 기억력의 소유자군요. 처음엔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해봤다. 그러나 복잡한 역사의 흐름은 아주 작은 개입에도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어스는 온전히 지식을 공유하지 않은 내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아는 걸 말하지 않고 있군요. 재앙을 막기 위해 당신은 역사를 안내해야 한단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미래를 관장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나는 피어슨을 떠나야 했다. 몇 번은 도망에 성공했지만 금세 다시 붙잡혀와 온갖 고문을 당했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우여곡절 끝에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크로노스 클럽. 나는 해리 오거스트다. 1986년 4월 26일 4호 원자로가 멜트다운에 들어갔다. 나를 도와달라. 피어스는 점점 날 무너뜨렸고 그는 날 길들였다. 우리는 이 세계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해리. 매일같이 약기운에 취해 이전의 생애에서 본 신문 헤드라인과 기사들을 기계적으로 읊어대던 날이었다. 이런 참 끔찍하게 형편없는 몰골이네.
당신은 누구? 남 크로노스 클럽 버지니아라고 해. 날 도와주러 오셨군요. 몰골을 보니 한 50살쯤 돼 보이는군. 그 말은 20년대쯤에 태어났다는 뜻이고. 그녀는 허리를 굽혀 나에게 작은 나이프를 쥐어주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허벅지를 선호해. 그럼 오거스트 박사, 1940년 7월 1일 트래펄거 광장에서 다시 봅시다. 나는 바로 그날 밤 허벅지의 동맥을 긋고 4분 만에 전신에 피를 쏟았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5번째 생애에 1940년 7월 1일 난 22살의 모습으로 버지니아를 다시 만났고 크로노스 클럽과 이 세계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삶의 시작이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제목 그대로 주인공 해리 오거스트가 삶을 15차례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흔히 예상되는 타임루프물의 방식과 달리 교차 편집 방식의 비선형적 재현을 통해 독특한 독서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해리 오거스트의 15번째 삶은 유럽을 중심으로 20세기 동안 전개된 세계사적 사건을 두루 따라가면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합니다. 보통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들 말하지만 만약 다른 가정을 한다 해도 역사는 과연 바뀌었을까 하고 말이죠. 해리 오거스트는 15차례의 삶을 사는 동안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어쩌면 단 한 번의 삶이 가진 행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해리 오거스트는 어떤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